번화한 도시, 한복판, 고급 고층 빌딩과 레스토랑이 우후죽순처럼 솟아오르는 이곳에 그 소란스러움 속에 쏙 들어가 있는 전통적인 양식의 단층집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민 씨의 집은 마치 주변의 바쁜 일상과 분리된 그만의 세상과도 같았습니다. 집은 크지 않지만 옛 시골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으며 붉은 기와 지붕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색이 바랬고 어떤 기와는 푸른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얗게 칠해진 내벽은 이제 얼룩덜룩해졌지만 여전히 견고했고 지나간 세월의 따스함을 풍겼습니다. 단순한 나무 대문은 푸른 덩굴로 뒤덮여 있었고 작은 보라색 꽃송이가 곳곳에 점점이 밝혀 있었습니다. 대문을 지나면 붉은 벽돌길이 마당으로 이어지고 양옆으로는 그늘을 들이운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온갖 과일나무와 꽃나무들이 앞다투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큰 반얀나무가 넓은 마당 전체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고 나무 아래에는 오래된 돌 의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곳은 민 씨가 차를 홀짝이거나 몇몇 친한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 나무십 사이로 살랑이는 바람소리, 그리고 정원 한 구석에서 풍겨오는 연꽃과 제스민의 은은한 향기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 뒤에는 민 씨가 직접 채소를 심고 계란을 얻기 위해 닭 몇 마리를 키우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매일 그는 시골 생활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는 방법처럼 채소밭을 가꾸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집안은 소박하지만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테이블과 의자 세트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 닳았지만 민 씨의 손길 덕분에 여전히 윤기가 났습니다. 벽에는 값비싼 예술 그림 대신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거실 중앙에 걸려 있는 큰 사진으로 민 씨와 그의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그 옆에는 키가 큰 나무 캐비닛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민 씨가 몇 가지 오래된 기념품과 수십 년 동안 함께한 라디오를 신중하게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민 씨 집의 아침은 매우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도시가 아직 잠들어 있을 때 그는 일어나 마당밖 나무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우물에서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시원한 공기와 어우러져 그의 마음을 놀랍도록 평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현관으로 나가 푸른 정원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만족감과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민 씨는 이 집이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이 집이 전부였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가 함께 삶을 일구었던 곳, 자녀들이 자란 곳,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바깥 세상의 도시가 아무리 많이 변해도 그는 자신의 평화로운 집에서 이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찻잔 옆에 앉아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가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병든 아내를 치료하기 위해 온갖 직업을 전전해야 했던 힘든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이 집은 항상 돌아갈 곳이었고 폭풍우 속에서도 평화로운 안식처였습니다. 이제 그는 자녀들이 성공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여전히 소박한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행복은 부유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온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높은 집이나 넓은 문, 호화로운 거주지는 필요 없어. 이렇게 소박한 것으로 충분해. 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고는 차 한 모금을 마시며 혀끝에서 느껴지는 달콤하고 맑은 맛을 음미하고 밖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랫소리를 마치 부드러운 음악처럼 들으며 새로운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부드러웠습니다. 민 씨가 정원의 채소밭에 물을 다 주었을 때 탁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의 소박한 집에서 이 오래된 탁상 전화는 그가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려 퍼지며 아침의 고요함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서둘러 문 옆에 걸린 면, 수건에 손을 닦고 재빨리 다가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입니다. 민이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그는 오래된 고등학교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아서 약간 놀랐습니다. 탕씨는 고등학교 시절 절친한 친구였지만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가면서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 탕. 정말 오랜만이네. 난 잘 지내. 고마워. 무슨 일로 전화했어? 좋은 소식이야. 우리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열리는데 이번에는 성대하게 열릴 거야. 도시 중심에 있는 5성급 레스토랑에서 꼭 참석해야 해. 정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이는 거니까. 여기까지 듣고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몇 번의 모임에서 그는 핑계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평온함을 떠나고 싶지 않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화려한 장소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난처함을 느꼈습니다. 됐어. 지난 몇 번 안 갔으니까 이번에도 필요 없을 거야. 안 돼. 이번에는 꼭 가야 해. 옛 친구들 모두가 널 만나고 싶어 해. 정말 오랜만에 안 보이니까 다들 네가 너무 은둔한다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탕의 마음을 이해했고, 솔직히 그도 옛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호화로운 레스토랑에서의 만남이라는 생각은 그를 다시 망설이게 했습니다. 하지만 거긴 너무 고급스러운 곳이라 나랑 안 어울릴 것 같아. 뭘 그렇게 많이 생각해. 친구들 만나러 가는 거지 옷차림이나 빈부를 따지러 가는 게 아니잖아. 내 말대로 해. 후회하지 않을 거야. 탕의 말은 마치 격려와 같았습니다. 그는 옛날 친구들 모두가 젊고 근심 걱정 없이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간식으로 빵 한 조각을 나눠 먹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늙었고 각자의 상황이 있는데 과연 옛날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을까요? 몇 분간 망설임 끝에 그는 한숨을 쉬며 동의했습니다. 알았어. 이번에는 갈게.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나 놀리면 안 돼. 그래, 그래야 민이지. 주소랑 시간 보내줄 테니까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 정말 즐거운 하루가 될 거야. 전화를 끊고 그는 전화기 앞에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여러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기대되면서도 약간의 걱정도 되었습니다.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 시절 친구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낡은 옷차림과 소박한 삶의 방식을 가진 그가 그 호화로운 곳에서 어색해하지 않을까요? 그는 현관으로 나가 푸른 정원을 바라보며 나뭇가지 위에서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쨌든 그는 갈 것입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한때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이번 한 번쯤은 예외를 두어도 괜찮겠지. 라고 그는 중얼거리고는 방으로 돌아가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만남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오후 도시의 고층 빌딩 사이로 부드러운 황금빛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민 씨는 기대와 망설임이 뒤섞인 감정으로 5성급 레스토랑 문 앞에 섰습니다. 레스토랑 간판은 고급스러운 이름으로 반짝이고 있었고 값비싼 자동차들이 줄지어 입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셔츠를 고쳐 입고 떨리는 손으로 다른 바지 밑단을 가볍게 문지른 다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동 유리문이 열리며 레스토랑 내부가 드러났습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이 높은 천장에 반사되었습니다. 벽은 정교한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고 각 테이블은 하얀 식탁보로 덮여 있었으며 반짝이는 식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고급 음식의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민 씨가 들어서자마자 접수 직원의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울렸습니다. 유니폼을 차려입은 2명의 젊은 여성 직원이 접수대 뒤에 서서 일제히 그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지만 이내 탐색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저런 차림의 사람이 여기 오다니. 아마 장소를 잘못 찾았나 봐. 한 직원이 속삭이며 웃음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아마 그냥 지나가던 노숙자일 거야. 이 5성급 레스토랑은 저런 부류의 사람들을 위한 곳이 아니야. 다른 직원이 비꼬는 듯한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민 씨는 그 속삭임을 분명히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접수대로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친구와 만나기로 했는데 탕이라는 이름으로 예약된 테이블입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약간 머뭇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멀리서 남자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민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분명한 불쾌감이 드러났습니다. 민 씨가 예약된 테이블 이름을 말하자 그는 마지못해 예약 장부를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여 확인했습니다. 따라오세요. 관리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고 돌아서서 걸어가기 전에 경멸하는 듯한 눈빛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민 씨는 관리자를 따라 테이블 사이를 걸어갔고 그곳에는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손님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그를 흘끗 쳐다보았고 그들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고개를 숙이고 서로 속삭인 다음 가볍게 웃기도 했고 그는 마치 평가의 스포트라이트 아래에 놓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약된 테이블에 가까워지자 관리자는 멈춰서서 그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하지만 예의 바른 태도 대신 그는 메뉴판을 다소 세게 탁소리 나게 테이블에 내려놓고는 인사도 없이 돌아서서 가버렸습니다. 민 씨는 긴 한숨을 내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고 그의 눈은 여전히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을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문득 낯선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곳의 모든 것이 번쩍이고 화려했고 그는 마치 이 그림에 속하지 않는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원들과 손님들의 탐색하는 듯한 눈빛은 마치 보이지 않는 칼처럼 그의 자존심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고 대신 똑바로 앉아 물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옛 친구들을 만나러 온 것이지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러운 것이 아니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잠시 후 옛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떠들썩한 인사가 파티 테이블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는 옛 친구들조차도 그를 보자 평가하는 듯한 눈빛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속마음을 감추고 모임 분위기에 어울리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것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긴장되고 모욕적인 상황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은 밝은 조명으로 가득 차 있었고 웃음과 이야기 소리가 곳곳에 울려 퍼졌습니다. 옛 동창들을 위해 마련된 긴 테이블 한 구석에서 노년의 남성과 여성들이 시끌벅적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들은 다시 한자리에 앉아 그리운 학창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민 씨가 테이블에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야기를 멈추고 그를 향해 눈길을 돌렸고 그의 소박한 옷차림과 온화한 얼굴을 훑어보았습니다. 민 씨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 얘들아. 다들 많이 변했구나. 그는 차분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그를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민 씨 아냐? 고급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근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난 그가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다니. 명품 드레스를 입은 또 다른 여자는 민 씨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입술을 살짝 비틀어 웃었습니다. 너무 초라해 보이네. 듣자 하니 그가 자녀들 먹여 살리느라 너무 고생해서 지금은 아무것도 남은 게 없나 봐. 그 말들은 민 씨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그는 모든 말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아 사람들의 이야기에 어울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얘들아, 계속 얘기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우리가 이렇게 늙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 무리의 또 다른 사람인 흥 씨는 민 씨의 절친한 친구였는데 그를 반은 동정하고 반은 안타까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민아, 네가 예전에 정말 열심히 일했던 거 기억나? 항상 아내와 자식들 생각뿐이었는데 지금 내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 넌 남들 같지 않잖아. 그렇지? 민 씨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애쓰며 웃었습니다. 사람마다 사정이 있는 거지 뭐. 난 그냥 소박하게 살고 있어. 비교할 건 없어. 하지만 그의 차분함은 오히려 수군거림을 더 악의적으로 만들 뿐인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 맨 앞에 앉아 있던 또 다른 여자가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민 씨는 내가 상상했던 것과 정말 다르네. 예전에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지금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어. 그녀는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말투와 눈빛은 모두가 그 뜻을 이해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민 씨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그저 앞에 놓인 물컵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썼습니다. 어색한 감정이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와 한때 음식을 나눠 먹던 옛 친구들은 이제 경멸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속으로 자신이 이곳에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뭐 어때?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바꾸지는 못할 거야. 이야기는 계속되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이상 민 씨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업적, 누가 집을 샀는지, 누가 자녀를 유학 보냈는지, 누가 큰 돈을 저축하고 은퇴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민 씨를 힐끗 쳐다보며 비교하는 듯 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기 앞가림은 해야지. 안 그러면 늙어서 고생하잖아, 그렇지? 민 씨는 여전히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이제 그 미소는 다소 어색해졌습니다. 그는 누구도 탓하지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 말들은 그저 어깨를 스쳐 지나가는 가벼운 바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 만남이 그가 기대했던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시끄러운 웃음과 이야기 소리 속에서 민 씨는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고 마치 너무나 많이 변해버린 사람들 사이에 있는 오래된 추억의 조각과도 같았습니다. 종업원이 음식을 가져오자 파티 테이블의 분위기는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득 찬 음식 쟁반이 배달되었지만 종업원이 테이블에 음식을 내려놓는 방식이 민 씨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거운 도자기 접시가 부주의하게 테이블에 놓여 쨍그랑 소리를 내며 몇몇 사람들을 움찔하게 했습니다. 젊은 남자인 종업원의 눈이 재빨리 민 씨를 훑어본 다음 다시 돌아섰고 경멸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손님들 앞에는 정중한 태도로 음식을 내려놓았고 심지어 가볍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 씨의 차례가 되자 그의 행동은 마치 그가 나머지 사람들과 같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대충대충 건성이었고 세심함이 부족했습니다. 민 씨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고 가볍게 미소 지으며 손을 들어 불렀습니다. 실례합니다. 냅킨 좀 주시겠어요? 종업원은 멈춰서서 민 씨를 돌아보았고 얼굴에는 짜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손님, 저희 레스토랑은 고급 고객을 모시고 있습니다. 추가 서비스를 원하시면 추가 요금을 지불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같은 테이블에 있는 친구들이 듣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즉시 민 씨에게 쏠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조롱하듯 웃었고 다른 사람들은 애써 무관심한 척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고 민 씨가 어떻게 반응할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 씨는 약간 당황했지만 재빨리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그냥 냅킨 한 장만 달라고 한 거예요. 다른 서비스는 필요 없어요. 종업원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무관심한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몇 분 후 냅킨이 배달되었지만 평소처럼 테이블에 내려놓는 대신 종업원은 그것을 게으르게 떨어뜨렸고 냅킨은 테이블에서 완전히 벗어나 떨어졌습니다. 사과의 말도 없이 그는 돌아서서 가버렸고 파티 테이블에는 불편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위기는 이제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민 씨의 친구 중 한 명인 한 씨가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는 테이블 전체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5성급 레스토랑 서비스가 이런 식인가?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손님 수준에 따라 직원 수준도 달라지는 거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웃음을 터뜨렸고 아무도 눈에 띄는 조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민 씨는 입술을 살짝 비틀어 웃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예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대꾸하지 않았고 그저 조심스럽게 바닥에 떨어진 냅킨을 집어들어 자신의 거친 손을 가볍게 닦았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파 씨는 일부러 술잔을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웃었습니다. 자, 그만해. 직원들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고. 평생 살면서 민 씨 같은 특별한 손님을 만나볼 일이 얼마나 있겠어. 테이블 전체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마치 작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민 씨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그는 레스토랑 곳곳에서 자신의 파티 테이블을 향하는 시선을 느꼈는데 그것은 떠들썩함 때문이 아니라 지금 내뱉어지고 있는 신랄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민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흥 씨가 나서서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자, 그만해. 우리 만나서 즐겁게 지내려고 모인 거잖아. 민아, 이런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마. 넌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잖아. 그렇지? 민 씨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 난 너희들을 다시 만나러 온 거고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민 씨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색함을 분명히 느꼈습니다. 한때 젊은 시절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었던 친구들은 이제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누구나 자신만의 삶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과 눈빛은 여전히 그를 쓰라린 기분이 들게 했습니다. 한편 종업원은 멀리서 서 있었고 그의 차가운 눈빛은 계속해서 민 씨를 훑어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경멸이 존경받을 만한 손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상황이 서서히 바뀌고 있고 놀라운 일이 곧 닥칠 것이며 그것이 상황을 완전히 뒤집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 안은 여전히 웃음과 이야기 소리로 가득했지만 민 씨의 파티 테이블에는 이상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옛 친구들과 종업원의 조롱과 경멸하는 듯한 눈빛은 자존심의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았습니다. 민 씨는 여전히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커지는 어색함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남성과 여성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자신감과 권위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들은 모두 젊은 사업가였고 언론과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손님들과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막 들어온 사람들에게 쏠렸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고 민 씨의 파티 테이블 쪽으로 곧장 걸어갔습니다. 사업가 무리가 테이블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 무리 중 한 젊은 남자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민 씨를 알아보고는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가까이 다가가 정중하게 민 씨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민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파티 테이블 전체가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이야기를 멈추고 젊은 사업가와 민 씨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이 호화로운 공간에서 소박하고 어색해 보이는 민 씨와 같은 사람이 그토록 권위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받는다는 것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 씨는 고개를 들어 앞에 있는 낯익은 얼굴을 보고 잠시 놀랐습니다. 오, 자네들 아직도 날 기억하고 있나? 그는 여전히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젊은 사업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저희에게 도덕과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저희가 오늘날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파티 테이블 전체가 갑자기 가라앉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그를 끊임없이 조롱하던 민 씨의 옛 친구들은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의 눈에는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의심이 역력했습니다. 사업가 무리 중 한 명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민 선생님, 저희가 오늘 우연히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나누고 식사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을 뵙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놀라운 우연입니다. 파티 테이블에 있던 한 친구가 민 씨를 힐끗 쳐다본 다음 젊은 사업가에게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 선생님이라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사업가는 민 씨를 언급할 때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민 선생님은 저희가 힘들었던 시절부터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제가 가난한 아이였을 때 선생님은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은 마치 테이블 주위에 앉아있던 친구들의 자존심에 큰 타격을 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조롱은 이제 그들 앞에 분명히 드러난 진실 앞에서 무의미하고 하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민 씨 쪽으로 몸을 기울여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아, 왜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 아니면 그냥 우연히 그들이 널 잘못 알아본 건가? 민 씨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너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 내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 사업가 무리는 계속해서 민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들의 모든 말에는 존경과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광경은 그의 옛 친구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손님들까지도 그를 보는 시선을 바꾸게 했습니다. 한때 경멸당했던 소박한 옷차림의 남자는 이제 가장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스승이자 정신적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었습니다. 파티 테이블의 분위기는 서서히 조용해졌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니라 놀라움과 부끄러움이었습니다. 마치 사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것에 익숙한 듯 태연하고 차분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민 씨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젊은 사업가들과의 예기치 않은 만남 이후 사람들은 민 씨를 낯선 눈빛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옛 친구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이 역력했지만 마치 그들이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레스토랑의 큰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 무리를 이끈 것은 키가 크고 머리를 잘 빗어 넘기고 완벽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 하나하나에는 자신감과 권위가 넘쳐 흘렀고 레스토랑 안의 모든 시선이 즉시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두이였는데 그는 언론계와 재계에서 더 이상 낯선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다국적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두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파티 테이블 한 구석에 앉아있는 민 씨에게 멈추자 그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두이의 말이 분명하게 울려 퍼지며 공간의 모든 소리를 끊었습니다. 파티 테이블 전체와 주변의 모든 손님들이 즉시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 씨의 옛 친구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고 그들의 놀란 눈빛은 두이와 민 씨 사이를 오갔습니다. 민 씨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옛 친구 몇 명과 만나기로 했는데 여기서 널 만나게 될 줄은 몰랐구나. 두이는 민 씨에게 재빨리 다가갔고 그의 눈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네요. 제가 알았더라면 더 편안한 자리를 마련해 드렸을 텐데요. 그 말은 마치 큰 파도처럼 파티 테이블에 남아있던 모든 경멸을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제 모두가 완전히 다른 눈빛으로 민 씨를 바라보았고 그들의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이는 레스토랑 관리자를 향해 몸을 돌렸고 그의 차가운 눈빛에 그 남자는 즉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레스토랑은 제 것입니다. 왜 제 손님, 그것도 제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셨습니까? 관리자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그는 허리를 굽혀 절하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분이 회장님, 아버님인 줄 몰랐습니다. 이전에 민 씨에게 무례하게 대했던 젊은 종업원은 이제 구석에 웅크리고 서 있었고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습니다. 전 정말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오해였습니다. 두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차갑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해라고요? 5성급 레스토랑은 손님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필요 없습니다. 이 두 사람을 여기서 다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십시오. 관리자와 종업원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희가 변하겠습니다. 더 잘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두이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는 듯 등을 돌렸습니다. 두이는 파티 테이블 쪽으로 몸을 돌려 정중하게 민 씨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직원들의 경솔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괜찮다, 얘야. 이런 사소한 일에 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아. 민 씨의 옛 친구들은 이제 더 이상 그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서로를 힐끗 쳐다보았고 그들의 얼굴에는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은 한때 자신들이 조롱했던 소박한 남자가 유명한 억만장자의 아버지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파티 테이블의 분위기는 너무나 조용해져서 레스토랑의 다른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소리만 들릴 정도였습니다. 민 씨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흥 씨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후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민아, 진심으로 사과한다. 내가 널 이해하지 못했고 널 오해했어. 정말 널 존경하는 마음이 크다. 다른 사람들도 차례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를 가장 많이 조롱했던 한 여자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 날 탓하지 마. 난 정말 아까 했던 말들이 부끄러워. 민 씨는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옛 친구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빛에는 비난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은 온갖 풍파를 겪었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옛날 일이잖아.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다는 게 중요하지. 난 아무것도 탓하지 않아. 이렇게 오랜만에 너희들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쁘다. 그 말은 마치 시원한 물줄기처럼
긴장된 분위기를 풀어주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민 씨의 옛 동창들은 마치 존경과 감사를 표하듯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흥 씨는 한숨을 쉬었고 그의 눈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내 겉모습만 보고 네가 해낸 일, 네가 이룬 것을 보지 못하고 널 판단한 건 잘못이었어. 정말 널 존경하는 마음이 크다. 두이는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과로 민 씨가 받아야 할 인정을 받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아버지, 소박하지만 강인한 남성, 연민과 희생에 빛나는 모범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이야기는 서서히 부드러워졌습니다. 진심 어린 질문과 나눔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탐색하는 듯한 눈빛도 조롱하는 듯한 웃음도 없었고 그들이 젊었을 때처럼 친밀함만 남았습니다. 잠시 후 두이는 아버지에게 몸을 돌려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버지와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민 씨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성공했지만 뿌리를 잇지 않은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빛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옛 친구들을 돌아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웠다, 얘들아. 다음에 다시 만날 때는 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 친구들은 존경심이 가득한 눈빛으로 민 씨를 배웅하며 일어섰습니다. 민 씨와 두이의 모습이 레스토랑을 떠났을 때 모두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민 씨에게서 위대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고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파티는 끝났지만 그날 일어난 일은 그들 중 누구도 잊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과 진정한 인간의 가치에 대한 귀중한 교훈을 인생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주며 이 영상 속 민 씨의 이야기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들의 외모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고 헌신하고 사랑하는지에 있습니다. 민 씨는 소박함과 관용을 통해 때로는 오해와 잘못된 판단을 극복해야 할 때도 있지만 희생과 연민이 항상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감동과 의미를 느끼셨다면 새로운 B 채널에 함께해 주십시오. 저희는 영감을 주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본주의적 가치를 전파하여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시각으로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앞으로 공개될 의미 있는 영상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함께 우리는 사랑과 연민의 빛을 전파하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비, 영감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인도하는 곳.